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시사논평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크고 작은 수많은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좌편향 판사들을 요직에 발탁해 사법부를 정치화한 최악의 사법 흑역사를 기록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고, 현 정권 들어서도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경 현 서울고법부장판사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을 뿐 정작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실제 소환 조사는 날짜 조율을 거쳐서 8월 중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워낙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20년 5월 부산고법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셈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 이슈가 되자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 면담 당시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법원장은 거짓말 명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사법부 신뢰 실추를 이유로 각해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지난해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 즉 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020년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임 전 부장판사도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고 2021년 4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10월에 이미 퇴직해서 국회 탄핵 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 때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2021년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총괄한
김인겸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마치고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김 전 대법원장인 대법관이나 주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을 거치지 않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일약 대법원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정치권 실세들에게 줄을 대서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뒤 지방법원장 관용차가 있는데도 일부러 버스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청렴 코스프레를 펼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벌인 문재인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건사업인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법원 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 정치권의 불법 노비를 벌였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을 몰래 작성해 인사, 보직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3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형사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검찰에 법원 행정처 컴퓨터와 내부 인사 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고 사법부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14명 중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2명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정권에 보답하기 위해서 유능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검찰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로 채우면서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잘못된 처신과 코드 인사로 인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사법 정치화가 심화되면서 사법부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지에는 물론이고 상식을 벗어난 편향된 재판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보다는 판사의 성향을 살피는 참으로 해괴한 현상이 법조계에 만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재판은 조국, 황운하, 윤미향 재판에서 보듯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것도 그 뿌리를 따져보면 김명수가 뿌려놓은 사법부 정치화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캐비넷 속에 넣어둔 정치적 사건을 모조리 꺼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번에 김명수 사건에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만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권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법의 단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의의 제어보리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가 근간인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이재명 재판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